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집단 감염, 이와 관련한 선원 접촉자 163명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16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확산을 우려했던 지역사회는 일단 한숨 돌리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이 접촉자 수를 놓고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던 방역당국 기관 간의 협조 체계는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두원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부산 감천항에 정박해 있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던 러시아 냉동화물선의 접촉자 163명 가운데 162명에 대해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립부산검역소와 부산시는 접촉자 163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했고 1명을 뺀 모두 음성이 나왔으며 나머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로선 감염 확산 개연성이 낮은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부산검역소의 인력과 장비가 충분치 않아 언제든지 앞으로도 항만 검역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부분들은 가급적 성선 검역을 좀 더 강화시켜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현재 지금 부산 한 검역소의 인력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또 접촉자 수가 오락가락하는 등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당초 150명대의 접촉자가 211명이라고 했다가 164명으로 수정했고 다시 163명으로 줄인 겁니다.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의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방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서로가 논의하고 검사 대상 접촉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전원 2주간 격리 조치됩니다. 러시아 선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선원들은 하선을 금지당한 채 선내에 대기 중이어서 항만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가나 인근 해상에서 한국인과 가나인 등 선원 6명이 무장괴한에 납치됐습니다. 피랍된 한국인 선원 5명 중 3명은 부산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선원 송출 회사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상황 파악에 나섰고 외교부도 사태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 등 6명이 괴한에 납치된 건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2시 10분쯤입니다. 994톤급 파노피 프론티어호는 한국인 5명과 가나인 25명 등 30명을 태우고 참치 조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피랍 당시를 알려주는 상황 보고서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9분, 인근 선박으로부터 해적선 2척이 접근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2시 21분, 해적이 따라오고 있어 도주하고 있다는 일항사의 다급한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초 신고로부터 1시간 반 뒤인 3시 40분, 6명이 피랍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총을 든 괴한 여러 명이 스피드보트를 타고 배를 공격했고 이후 나이지리아 해역인 동쪽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랍 선원은 한국인 5명과 가나인 1명으로 한국인들은 선장과 기관장, 일항사 등 모두 간부급 선원들입니다. 선박이 납치된 것 같다. 선박하고는 연락이 안 된다. 그다음에 그쪽에 우리 선원이 카톡으로 납치범 선박 우측이 우리 선박으로 접근한다. 우리는 지금 도망을 가고 있다. 그까지만 하다가 이제 꺾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이곳 송출 회사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현지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국 선원들의 안전 여부와 납치 세력의 신원과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납치인들이 보통 회사로 연락을 보통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분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거는 수시로 촉구할 신경을 써가지고 좀 가족들하고 전부 다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현지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상황 파악과 선원 구조 등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기획보도 피난 수도 1023일의 기록. 부산은 정치와 경제, 또 교육과 문화가 뒤섞인 그야말로 한국사의 용광로 시대였습니다. 부산 곳곳에는 각 분야별로 유무형의 이른바 피난 자산들이 숨어 있는데요. 지난 70년 동안 개발 과정 속에서 수도 기능을 담당했던 역사의 흔적들은 대부분은 사라지거나 변형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1950년 8월 18일 북한군의 공격에 낙동강 이남, 부산까지 밀려온 전국의 피난민들. 잠잘 곳만 있다면 산자락 어디든 판자 하나에 지친 몸을 맡겼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현재, 당시 피난민의 삶은 삼복도로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그대로 길이 뚫리면서 현재의 이 고불고불한 삼복도로의 모습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 금융, 대학, 언론기관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들이 모여있던 피난기 부산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소멸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쓰이던 무덕관은 전쟁이 끝난 뒤 법원으로 사용됐지만 2002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역시 국회를 대신했던 부산극장도 현재는 간판만이. 같은 용도로 쓰였던 문화극장은 아예 허물어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대청로를 중심으로 수도 기능을 했던 원도심 피난시설은 277곳. 하지만 160여 곳은 모두 철거되어 흔적마저 사라졌고, 현재는 유엔묘지와 한국은행 등 단 7곳만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없어졌던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몰랐으니까. 지금 있게 만들었던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보존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생기게 되고. 그나마 건축물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며 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제는 무형 자산들입니다. 특히 피난민 현황 파악과 당시 증언들에 대한 기록 작업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어떤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건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난 자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원칙을 정하고 사라지는 무형 자산을 발굴하는 등 피난 수도의 정체성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 이곳은 6.25 한국전쟁에 참가한 유엔군 장병들이 묻혀있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유엔 묘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묻힌 2천여 명의 군인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죽어서까지 이곳에 묻히기를 고집한 한 미국 장군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사연을 정세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시 남구 대연동 유엔 기념공원. 한국전쟁에 참여한 세계 11개국 2,309명의 장병들 묘 가운데 유일한 장군 리차드 위컴. 1, 2차 대전 참전 영웅인 그는 1953년 미군 제2군수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부산과의 각별한 인연을 맺기 시작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11월 27일 부산역전 대화재. 피난민촌이던 영주동과 부산역 일대를 덮친 큰 불로 29명이 숨지고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위트컴 장군은 창고에 있던 군수 물자로 이재민을 위한 천막을 짓고 식량과 의복을 제공합니다. 고맙고 감동적인 일이지만 이 일로 미 의회의 청문회에 소환됩니다. 의회에 이제 소환당해서 청문회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명언으로 나오죠.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 이러한 명언을 남기시는 그런 일화입니다. 이듬해인 1954년에는 부산대 윤인구 초대 총장으로부터 대학 건물을 지을 부지와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미 8군 사령관 테일러 대장을 설득해 지금의 부산대 부지인 장전동 일대 50만 평의 땅과 건축 비용 25만 불을 받아옵니다.
지금 현재 장전동 부지에 해당되는 50만 평과 그다음에 대학 건설 자금의 상당한 부분들, 그리고 미군 물자, 미군 공병들 투입해서 캠퍼스 부지도 또 닦아주고 온천장에서 가는 도로도 다 닦아주고. 또 현대식 의료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부대원들과 병원 기금 모금 운동을 벌여 지금의 메리놀 병원과 성분도 병원 등의 설립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위해 보육원과 고아원을 지원하며 퇴임 이후에도 부인 한묘숙 여사와 함께 한국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모금을 위해서라면 한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기도 했던 고아들의 아버지이자 영원한 휴머니스트 위트컴 장군은 제2의 고향인 한국의 유엔 묘지에 묻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1982년 89살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부산 사람보다 부산의 미래를 더 걱정했던 리차드 위컴 장군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바로 이곳 유엔 기념공원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의 발전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6.25 전쟁 참전 유엔 전몰용사 추모제가 오늘 남구 대연동 유엔 기념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변성환 시장권한대행과 마이클 도넬리 유엔 사령부 대표를 비롯해 700여 명의 보훈 관계자 시민들이 참석해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죽음을 추도했습니다. 또 부산시청 대강당에선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70주년 전쟁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불이 나 60대 작업자 등 2명이 연기를 마시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컨베이어 벨트 등 각종 기계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낮 오후 2시쯤엔 서구 꽃마을로를 달리던 스타렉스 차량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부산 브랜드 페스타가 내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립니다. 본 행사인 2020 대한민국 동행세일인 부산은 내일부터 사흘간 해운대 백스코에서 중소기업 60개사가 12개 무인 홍보 부스를 마련해 자사 제품을 홍보합니다. 백스코 외에도 전통시장, 영화의 전당 등 부산시 전역 48곳에서 오프라인 할인 행사가 개최됩니다. 시티투어 탑승권과 지역 내 관광지 할인 프로모션도 이 기간 함께 진행됩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바다축제와 록페스티벌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바다축제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며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부산 국제 록페스티벌은 9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결국 취소됐습니다. 정부가 행사 시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했다며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와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임 경찰청장에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1988년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경위로 임관해 미국 워싱턴 DC 주재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7월부터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김 청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시민사회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방문 다단계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는 방문 다단계 판매업의 판매 홍보관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된 데 따른 조치로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와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됐습니다.